차가운 가을 바람이 창문을 두드리는 아침이었습니다. 올해로 칠순을 넘긴 박영숙 씨는 부엌에 서서 냉장고 문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냉장고 안에는 추석 명절을 준비하기 위해 며칠 전부터 사다 놓은 재료들이 가득했습니다. 무, 고사리, 도라지, 시금치 그리고 전을 부칠 밀가루와 고기까지 빼곡했죠. 하지만 영숙의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저녁 며느리 수진에게서 받은 전화 내용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영숙은 천천히 식탁에 앉아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SNS를 열자 가장 최근에 올라온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활짝 웃고 있는 며느리 수진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아들 민수도 함께 있었죠. 사진 아래에는 해시태그가 달려 있었습니다. 해시태그 추석은 몰디브에서 해시태그 명절 탈출 해시태그 힐링 여행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영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가족에게 벌어진 배신과 복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숙의 17번째 명절이었습니다. 아들 민수가 결혼한 지 꼭 17년이 되는 해였죠. 9월의 선선한 바람이 거실 커튼을 흔드는 저녁이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며느리 수진이 보내온 카카오톡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올해는 자신이 음식을 제대로 해드리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미리 올라가서 재료도 사고 집도 정리해 두겠다고 했죠. 영숙은 메시지를 읽으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17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거든요. 평소에 수지는 명절 때마다 와서는 손톱만 들여다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음식 준비는 영숙의 몫이었죠. 새벽 4시부터 일어나 나물을 무치고 전을 부치고 송편을 빚었습니다. 수지는 늦잠을 자다가 일어나서는 칭찬만 할 뿐 정작 손은 한 번도 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직접 재료를 사고 음식을 준비하겠다고 했으니까요. 영숙은 17년 만에 처음으로 기대를 품었습니다. 이틀 후 수진이 정말로 영숙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큰 쇼핑백을 여러 개 들고 왔는데 재료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고급 한우, 신선한 채소들, 그리고 각종 양념까지 빼곡했죠. 수지는 이번엔 정말 제대로 해드리겠다며 어머니께서 너무 고생하셨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영숙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17년간 기다려온 말이었습니다. 드디어 며느리가 자신의 노고를 인정해 준 것 같았거든요. 그날 저녁 수지는 정말로 부엌에 들어가 재료를 정리했습니다. 냉장고를 깨끗이 청소하고 재료를 종류별로 나눠 놓았습니다. 영숙은 거실에 앉아서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수지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며 어머니께 푹 쉬라고 했습니다. 영숙은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17년 만에 처음으로 명절이 기대되는 밤이었죠. 다음 날 아침 일찍 영숙은 잠에서 깼습니다. 부엌에서 며느리가 분주하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릴 줄 알았지만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아침 9시였습니다. 거실로 나온 영숙은 식탁 위에 놓인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수진의 필체로 쓰인 짧은 메모였습니다. 급하게 회사에서 일이 생겨서 오늘 나갔다 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녁쯤 돌아오겠다고 했죠. 재료는 다 준비해 놨으니까 어머니가 좀 손봐달라는 말도 적혀 있었습니다. 영숙은 쪽지를 읽으며 허탈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역시나였습니다. 재료만 사다 놓고 정작 요리는 자신이 하라는 것이었죠. 17년간 반복되어 온 패턴이 또다시 이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참았습니다. 그래도 재료라도 사줬으니 다행이라고, 요즘 애들은 다 바쁘다고 스스로를 달래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오전 내내 영숙은 혼자서 나무를 다듬고 고기를 재웠습니다. 70세의 몸으로는 쉽지 않은 작업이었지만 익숙했습니다. 17년간 해온 일이었으니까요. 점심시간이 되어도 수진에게서 연락은 없었습니다. 저녁 6시가 되어서야 전화가 왔습니다. 일이 생각보다 길어져서 내일 아침 일찍 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회사 근처에서 자겠다는 말도 덧붙였죠. 영숙은 전화를 끊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국 오늘도 혼자 저녁을 먹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오겠다고 했으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다음 날 아침 영숙은 일찍 일어나 다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며느리가 올 테니까 함께 음식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오전이 지나고 점심이 지나도 수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쯤 영숙은 리모컨을 들어 TV를 켰습니다. 뉴스 채널에서는 추석 명절 준비 풍경을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장을 보는 사람들, 고속도로 정체 소식 등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뉴스 화면이 바뀌면서 연예인들의 추석 보내기 특집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화면 한 구석에 일반인들의 SNS 사진이 소개되고 있었습니다. 아나운서는 요즘 명절을 해외에서 보내는 분들도 많아졌다며 여러 장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그중 한 장이 영숙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비키니를 입고 웃고 있는 여자와 그 옆에 남자였습니다. 영숙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사진 속 인물은 분명히 며느리 수진과 아들 민수였습니다. 화면에는 해시태그까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해시태그 추석은 몰디브에서, 해시태그 명절 탈출, 해시태그 힐링 여행. 리모컨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TV 화면은 계속 다른 사진들을 보여주고 있었지만 영숙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회사 일 때문에 나갔다고 했던 말이 거짓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들어온다던 약속도 거짓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이미 이틀 전부터 몰디브행 비행기를 탔던 것이었습니다. 영숙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재료만 사다 놓고 자신에게 모든 일을 떠넘긴 채 해외여행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수진의 SNS를 찾아봤습니다. 평소에는 SNS를 하지 않았지만 손자 사진을 보기 위해 가입은 해놨었습니다. 수진의 계정에는 이미 여러 장의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찍은 사진, 비행기 안에서 찍은 사진, 그리고 몰디브 리조트에서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친구들의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부럽다는 말, 명절 탈출 성공이라는 말, 시댁은 안 가느냐는 물음들이었죠. 그 댓글에 수진이 답글을 달아놨었습니다. 재료는 다 사드렸으니까 괜찮을 거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영숙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재료만 사주면 되는 줄 아는 것이었습니다. 70세의 노인이 혼자서 명절 음식을 다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는 생각조차 하지 않은 것이죠. 영숙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자 수진이 사다 놓은 재료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아직 손도 대지 않은 무, 도라지, 고사리들이었습니다. 영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걸 다 혼자 하라는 말인가고 말이죠.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지만 참았습니다. 17년간 참아온 것처럼 이번에도 참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전을 부치다가 영숙은 무너졌습니다. 뜨거운 기름이 튀어서 손등을 데웠는데 너무 아팠거든요. 물집이 생긴 손을 보며 영숙은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17년간 쌓인 서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왜 자신만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결심했습니다. 이번만큼은 참지 않기로 말입니다. 17년간 착한 시어머니로 살았지만 이제는 달라지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숙은 일찍 일어나 차를 몰고 시내로 나갔습니다. 처음 간 곳은 대형마트였습니다. 명절 음식 코너로 향한 영숙은 냉동전, 포장된 나물, 완성된 잡채를 카트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직접 만든 음식이 아니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어차피 며느리도 재료만 사주고 떠났으니 자신도 마찬가지로 할 생각이었습니다. 계산을 마친 영숙은 다음 장소로 향했습니다. 동네 은행이었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통장을 내밀며 해지하고 싶다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직원이 통장을 확인하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잔액이 1억 2천만 원이나 되었거든요. 그동안 영숙이 평생 모아온 돈이었습니다. 농사지어 번 돈, 남편 유산의 일부, 그리고 조금씩 아껴 모은 생활비까지 합쳐진 금액이었습니다. 직원은 혹시 무슨 일이 있느냐며 이렇게 큰 금액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단호했습니다. 자신의 돈을 자신이 쓰는 건데 뭐가 문제냐고 말했죠. 사실 이 통장은 5년 전부터 아들 민수와 공동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민수가 사업 자금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 함께 관리하자고 해서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영숙은 새로운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의 명의로만 된 통장이었습니다. 그리고 1억 2천만 원 전액을 그쪽으로 옮겼습니다. 다음으로 간 곳은 동사무소였습니다. 복지 담당 공무원을 만나 요양보호사 신청 방법을 물었습니다. 공무원이 놀라며 혹시 가족분이 안 계시느냐고 물었습니다. 영숙은 계시긴 한데 바빠서 자신도 이제 자기 인생을 살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공무원은 더 이상 묻지 않고 신청서를 건네줬습니다. 영숙은 꼼꼼히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모든 일을 마친 영숙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아침에 산 냉동식품들을 차곡차곡 넣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사다 놓은 신선한 재료들은 모두 꺼내서 큰 봉투에 담았습니다. 그 봉투를 들고 영숙은 옆집으로 향했습니다. 옆집에는 혼자 사는 독거노인 김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김할머니가 나왔습니다. 영숙은 이걸 가져가시라며 자신은 쓸 일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고급 한우와 신선한 채소들이 가득했습니다. 김할머니가 놀라며 명절 준비하려던 거 아니었느냐고 물었습니다. 영숙은 계획이 바뀌었다며 이제 편하게 살려고 한다고 답했습니다. 옆집 할머니에게 재료를 다 주고 집으로 돌아온 영숙은 거실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아들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소리가 몇 번 울리더니 민수가 받았습니다. 배경으로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전히 몰디브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민수의 목소리는 여유로웠습니다. 전혀 미안해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영숙은 언제 들어오느냐고 물었습니다. 민수는 휴가를 좀 더 쓰기로 해서 다음 주에 들어갈 것 같다며 명절 끝나고 바로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영숙은 참았던 말을 꺼냈습니다. 그럼 명절 음식은 기대하지 말라고 자신도 이번엔 편하게 보낼 거라고 말이죠. 민수가 당황하며 무슨 말이냐고 되물었습니다. 영숙은 수진이가 사다 놓은 재료를 다 옆집에 줬다고 자신은 시장에서 사온 거로 먹을 거라고 답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가 급하게 말했지만 영숙은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재료만 사주면 다 되느냐고 70살. 노인 혼자 명절 음식 다 만들라는 것이냐고 자신들은 몰디브 가서 노느냐고 물었습니다.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7년간 참아왔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민수가 변명하려 했지만 영숙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제 됐다고, 자신들도 자신들 인생 살고 자신도 자기 인생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명절 때 오지 말라고도 덧붙였죠. 영숙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후회는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이 시원했습니다. 추석 당일이 되었습니다. 영숙은 아침 일찍 일어나 간단하게 아침을 먹었습니다. 마트에서 산 냉동전을 꺼내 전자레인지에 데웠습니다. 포장 나물도 접시에 담았습니다. 차례상은 차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남편의 사진 앞에 과일 몇 개만 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절을 올리며 미안하다고, 이제는 자신도 편하게 살고 싶다고 중얼거렸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영숙은 놀라며 문을 열었습니다. 아들 민수와 며느리 수진이 서 있었습니다. 황급히 귀국한 모양이었습니다. 수진이 헐레벌떡 들어오더니 냉장고를 열어 자신이 사다 놓은 재료들을 찾았습니다. 재료들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당황했죠. 영숙은 옆집 줬다며 자신은 이미 다 준비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식탁을 가리켰습니다. 거기에는 마트에서 산 냉동식품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전도, 나물도, 잡채도 모두 포장 제품이었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영숙은 태연하게 요즘은 이런 게 더 깨끗하고 좋다고 말했습니다. 수진이 급하게 사과하며 자신이 다시 만들겠다고 했지만 영숙은 거절했습니다. 이미 명절 다 끝났는데 이제 와서 뭘 만드느냐고 말이죠. 민수가 조심스럽게 화를 풀어달라며 자신들이 잘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영숙은 화 안 났다며 그냥 이제 자기 방식대로 살 거라고 답했습니다. 영숙은 거실로 가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은행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민수에게 건네며 공동 명의로 되어 있던 통장을 해지했다고, 이제 자기 돈은 자기가 관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수가 서류를 펼쳐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1억 2천만 원이 들어있던 통장이 해지된 것을 확인한 것이었습니다. 민수가 놀라 물었지만 영숙은 원래 자기 돈이라며 자신이 쓰면 안 되느냐고 되물었습니다. 사실 민수는 그 돈을 자신의 사업 자금으로 쓸 생각이었거든요. 며느리 수진이 울먹이며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라고 사과했습니다. 영숙은 괜찮다며 이제 명절 때 오지 않아도 된다고, 자신은 혼자 편하게 지낼 거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수가 무릎을 꿇으며 용서해달라고, 정말 잘못했다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고개를 저으며 일어나라고, 이제 와서 무릎 꿇어봤자 소용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아들 부부는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영숙은 홀로 남아 조용한 명절을 보냈습니다.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영숙은 그동안 조용히 지내며 자신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요양보호사도 주 3회 방문하기 시작했고 집안일은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 민수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큰일 났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민수가 운영하던 작은 무역회사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었습니다. 거래처가 부도를 내는 바람에 연쇄적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했죠. 민수는 돈 좀 빌려달라며 3천만 원만 있으면 위기를 넘길 수 있다고 절박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차갑게 거절했습니다. 없다고, 자기 돈은 자기가 쓸 거라고 말이죠. 민수가 어머니라고 불렀지만 영숙은 단호했습니다. 영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신들이 자신을 뭐라고 생각했느냐고, 명절 음식 만드는 기계냐고, 돈 주는 ATM이냐고 물었습니다.
17년간 참았다고 매번 명절 때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혼자 음식 만들고 자신들은 늦잠 자고 와서 먹기만 했다고 그래도 참았다고 가족이니까 말이죠. 전화기 너머로 민수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영숙은 계속 말했습니다. 근데 이번엔 달랐다고 재료만 사다 놓고 몰디브 가서 놀다니 자신을 완전히 바보로 본 거라고 말이죠. 민수가 다시 사과했지만 영숙은 이제 늦었다고 답했습니다. 영숙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자신들은 자신한테서 돈만 빼앗은 게 아니라고 명절의 의미, 가족의 마음, 그걸 다 버린 거라고 말이죠. 영숙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민수의 회사는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 강남에 있던 아파트도 팔아야 했습니다. 며느리 수진이 몰래 한 주식 투자도 실패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죠. 결국 아들 부부는 작은 월세방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얼마 후 그들은 영숙의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 모두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현관 앞에서 수진이 무릎을 꿇으며 정말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민수도 함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숙은 문 앞에 서서 그들을 내려다봤습니다. 영숙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몰디브 가서 찍은 사진을 봤다고 그렇게 행복해 보이던데 말이죠. 명절 탈출이라고 했지 않느냐고 자신한테서 탈출한 거였냐고 물었습니다. 두 사람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민수가 울먹이며 자신들이 너무 철없었다고 다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단호했습니다. 기회는 이미 17년간 줬다고 매 명절마다 기회를 줬는데 한 번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영숙은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 급하게 자신들은 갈 곳이 없다고 집도 없고 돈도 없다고 제발 도와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영숙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래도 17년을 함께 산 가족이었습니다. 완전히 외면하기엔 마음이 무거웠죠. 영숙은 자신들이 자신을 도와준 적이 있었느냐고 되물었습니다. 수지는 앞으로는 정말 잘하겠다고 명절 때마다 자신이 직접 음식 만들고 어머니를 모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영숙은 쓴웃음을 지으며 이제 와서 그런다고 말했지만 마음 한편이 흔들렸습니다. 아무리 서운해도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이었습니다. 영숙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앞으로 모든 명절 음식은 그들이 직접 만들어야 한다고, 재료 사는 것부터 요리까지 전부 다 해야 한다고, 자신은 한 손가락도 안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당연하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숙은 계속해서 조건들을 말했습니다. 매달 한 번씩 찾아와서 집안일을 도와야 한다고, 청소, 빨래, 장보기 전부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통장은 절대 건드리지 말라고, 자기 돈은 자기가 쓸 거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정말 자신들이 해도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영숙은 당연하다며 그들이야말로 제일 적임자라고 답했습니다. 영숙은 한숨을 쉬며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와서 저녁이나 먹고 가라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황급히 들어왔습니다. 영숙은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어 간단한 재료들로 저녁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 급히 다가와 자신이 하겠다고 말했지만 영숙은 거절했습니다. 오늘은 자신이 하겠다고, 대신 다음부터는 수진이 하라고 말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세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영숙이 차려놓은 음식은 간단했지만 따뜻했습니다.
민수와 수진이 동시에 잘 먹겠다고 말한 후 한 입 먹더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영숙은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제는 예전처럼 당하고만 살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흘렀습니다. 아들 부부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매달 한 번씩 찾아와서 집안일을 도왔고 명절이 다가오자 직접 재료를 사고 요리를 했습니다. 그해 가을 추석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수지는 일주일 전부터 영숙의 집에 와서 명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직접 손으로 하나하나 만들었습니다. 수지는 조심스럽게 물었고 영숙은 옆에서 지켜보기만 하며 조언을 해줬습니다. 손은 대지 않았지만 방법은 알려줬죠. 수진의 서툰 솜씨를 보며 영숙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17년간 자신이 이걸 혼자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명절 당일 아침 식탁에는 수진이 만든 음식들이 차려졌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조금 타고 송편은 모양이 울퉁불퉁했지만 직접 만든 것이었습니다. 수진이 조심스럽게 맛이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영숙은 한 입 먹어보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괜찮다고 열심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수진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시어머니에게 칭찬을 들은 것 같았습니다. 민수도 옆에서 부엌일을 거들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쓰레기를 버리고 청소까지 했습니다. 17년 만에 처음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민수가 조용히 그동안 정말 힘드셨냐고 물었습니다. 영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제 직접 해보니 알 것이었으니까요. 저녁이 되어 차례를 지냈습니다. 이번에는 온 가족이 함께 준비한 음식으로 차례상을 차렸습니다. 영숙은 남편의 사진 앞에 절을 올리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좀 편해졌다고 말이죠. 차례가 끝나고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편안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예전 같으면 어색했을 시간이었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수진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내년에도 자신이 다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부탁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날 밤 아들 부부가 돌아간 후 영숙은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름달이 환하게 떠 있었습니다. 영숙은 핸드폰을 꺼내 SNS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차례상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아래 영숙은 글을 적었습니다. 올해 추석은 며느리가 직접 음식을 만들어 주었다고 70평생. 처음으로 편하게 명절을 보냈다고 가족이란 서로 돕고 살아야 오래 간다고 말이죠. 영숙은 해시태그도 달았습니다. 해시태그 이제는 내 인생, 해시태그 당당한 시어머니, 해시태그 변화의 시작이라고 적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핸드폰을 확인하니 댓글이 많이 달려 있었습니다. 대부분 응원의 메시지였습니다. 멋지다는 말, 자신도 용기 내야겠다는 말, 화이팅이라는 말들이었죠. 영숙은 댓글들을 읽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자신의 변화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용기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아들 부부는 약속을 계속 지켰습니다. 매 명절마다 직접 음식을 만들었고 평소에도 자주 찾아와 영숙을 도왔습니다. 민수의 사업도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머니의 돈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했습니다. 실패를 통해 배운 것이 많았습니다. 수진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손톱만 들여다보지 않고 적극적으로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세 사람은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혈연이라고 해서 당연히 대접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배려할 때 비로소 가족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겨울날 저녁, 영숙은 혼자 집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명절 특집을 방송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민수와 수진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큰 케이크 상자를 들고 있었죠. 생신 축하한다는 말과 함께 들어온 그들은 밥을 해드리겠다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영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의 생일을 잊고 있었거든요. 아니, 정확히는 아들이 자신의 생일을 기억할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케이크 상자를 식탁에 놓으며 그동안 정말 감사했다고, 어머니 덕분에 많이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영숙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70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진심 어린 대접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식사 후 세 사람은 케이크에 초를 꽂았습니다. 71개의 초에 불을 붙이자 거실이 환해졌습니다. 민수와 수진이 함께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습니다. 영숙은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가족이 계속 이렇게 행복하기를 바랐습니다. 촛불을 끄는 순간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수진이 걱정스럽게 왜 우느냐고 물었지만 영숙은 고개를 저으며 그냥 고마워서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그날 밤 아들 부부가 돌아간 후 영숙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지난 2년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몰디브 사진을 보고 절망했던 그날, 혼자 전을 부치며 울었던 그날, 은행에서 통장을 해지하던 그날, 그리고 오늘 생일 축하를 받은 이날까지 모든 순간이 의미 있었습니다. 만약 그때 참고 넘어갔다면 지금도 여전히 당하고만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영숙은 용기를 냈습니다. 더 이상 당하지 않겠다고 결심했고 그 결심이 가족을 변화시켰습니다. 영숙은 핸드폰을 꺼내 마지막으로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오늘 7번째 생일을 맞았다고, 아들과 며느리가 직접 준비해준 저녁을 먹었다고, 2년 전 추석에 혼자 남겨졌을 때 결심했다고,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겠다고 말이죠. 그 결심이 가족을 변화시켰다고 적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용기를 내라고, 당하고만 사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영숙은 해시태그를 달았습니다. 해시태그 71세 새로운 시작, 해시태그 당당한 삶, 해시태그 진짜 가족이라고 적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핸드폰을 확인하니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영숙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었습니다. 자신도 시어머니한테 잘해야겠다는 말, 어르신을 존경한다는 말, 용기를 줘서 감사하다는 말들이 가득했습니다. 영숙은 댓글들을 읽으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세상을 조금이나마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영숙은 동네 복지관에서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제는 나이 들어도 당당하게 사는 법이었습니다. 강연장에는 영숙과 비슷한 나이의 어르신들이 가득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진지한 표정으로 영숙을 바라봤습니다. 영숙은 자신이 70년을 남을 위해 살았다고, 시집와서 시어머니 모시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아이 키우고 며느리 눈치 보고 살았다고 말했습니다. 영숙의 목소리가 강연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2년 전 깨달았다고, 자신의 인생은 한 번뿐이라고, 남을 위해 희생만 하다가는 후회하며 생을 마감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감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영숙은 그래서 변화를 선택했다고, 쉽지 않았다고, 70년간의 습관을 바꾸는 것은 정말 어려웠다고, 하지만 해냈다고 말했습니다.
영숙은 자신의 경험을 자세히 들려줬습니다. 몰디브 사진을 본 그날, 통장을 해지한 날, 그리고 아들 부부가 변화한 과정까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강연이 끝나자 많은 사람들이 영숙에게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용기를 줘서 감사하다는 말, 자신도 이제 변화해야겠다는 말들을 했습니다. 영숙은 그들 한 명 한 명과 악수하며 응원의 말을 건넸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영숙은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바람이 나무들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민수였습니다. 강연 잘했냐며 복지관에서 영상이 올라왔다고 정말 멋지셨다고 말했습니다. 영숙은 미소 지으며 고맙다고 답했습니다. 민수는 이번 주말에 가서 같이 저녁 먹자고 제안했습니다. 영숙은 기다리겠다고 답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영숙은 행복한 한숨을 쉬었습니다.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2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피가 아니라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로 만들어집니다. 영숙은 그것을 몸소 깨달았고 아들 부부에게도 가르쳤습니다. 그해 여름 영숙은 작은 책을 출판했습니다. 제목은 71세, 나를 찾아가는 여행이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담은 에세이였습니다. 책은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특히 중년과 노년층에게 큰 공감을 얻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숙의 이야기에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출판 기념회에는 아들 민수와 며느리 수진도 참석했습니다. 두 사람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영숙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이 진심으로 정말 대단하다고 말했습니다. 영숙은 며느리의 손을 잡으며 자신들이 변해줘서 가능한 일이었다고 답했습니다. 그날 밤 출판 기념회가 끝나고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영숙이 좋아하는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민수가 다음 책은 뭘 쓸 거냐고 물었습니다. 영숙은 잠시 생각하다가 가족의 의미에 대해 쓰고 싶다고 진짜 가족이 뭔지 말이라고 답했습니다. 수진이 좋은 주제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세 사람은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여름밤의 선선한 바람이 기분 좋았습니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행복하냐고 물었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지금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인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그 말에 민수와 수진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습니다. 1년 후 영숙의 두 번째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제목은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혈연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사랑과 존중이라는 내용을 담은 책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영숙은 전국을 다니며 강연을 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해 추석, 영숙은 아들 부부와 함께 명절을 보냈습니다. 3년 전 혼자 남겨졌던 그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수지는 일주일 전부터 와서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민수도 함께 도왔습니다. 영숙은 옆에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수진이 전을 하나 접시에 담아 가져와 맛을 봐달라고 했습니다. 영숙은 한 입 먹어보고는 엄지를 들어 보이며 완벽하다고, 이제 자기 솜씨보다 낫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수진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차례를 지낸 후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TV에서는 명절 특집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3년 전 생각이 나느냐고 물었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론이라고, 어떻게 있겠냐고 답했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숙이며 정말 죄송했다고 말했습니다. 영숙은 며느리의 어깨를 토닥이며 이제 다 지난 일이라고, 그 일이 있었기에 모두가 변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침대에 누워 지난 3년을 돌아봤습니다. 절망에서 시작해서 변화를 거쳐 행복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이었습니다. 만약 그때 포기하고 참았다면 지금도 여전히 불행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영숙은 용기를 냈고 그 용기가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영숙은 핸드폰을 꺼내 마지막 SNS 글을 올렸습니다. 3년 전 오늘 자신은 혼자 명절을 보냈다고, 아들과 며느리는 해외여행을 갔었다고, 그날의 절망이 자신을 변화시켰다고 적었습니다. 오늘은 가족과 함께 행복한 명절을 보냈다고, 변화는 가능하다고, 용기만 있다면 말이죠. 영숙은 해시태그를 달았습니다. 해시태그 3년 이변화, 해시태그 행복한 명절, 해시태그 진짜 가족이라고 적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나 핸드폰을 확인하니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영숙의 이야기는 이제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많은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영숙은 그중 몇 개를 수락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랐으니까요. 겨울이 오고 영숙의 73번째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도 아들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케이크와 선물을 들고 있었죠. 생신 축하한다는 말과 함께 들어온 그들은 함께 케이크에 초를 꽂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영숙은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모든 가족이 자신들처럼 행복하기를 바랐습니다. 촛불을 끄는 순간 영숙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다른 사람들과 나눌 때 더 커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이후 영숙은 더욱 적극적으로 강연과 집필 활동을 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영숙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책은 계속 팔렸고 강연장은 항상 만석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가족과의 관계였습니다. 아들 민수는 이제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며느리 수진도 자신의 일을 찾아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은 매주 일요일마다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때로는 영숙의 집에서, 때로는 아들 부부의 집에서 말이죠. 진정한 가족은 피가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도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변화할 용기를 내세요. 늦은 때란 없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